요주의 인물을 조사하던 도중 얻게 된 정체불명의 단검 SCP-3041. 처음만 해도 그저 특정한 악몽을 꾸게 만드는 단순한 변칙성을 가진 것으로 보였지만 토미 박사는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들을 수차례 겪게 되는데요. 결정적으로 그는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실험과 관련된 노트 속 필기를 발견하면서 무언가 상황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고 3041의 진짜 변칙성을 밝혀내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으니 토미 박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영상 자료실이었는데 노트 속 메모를 정말 자신이 남긴 것이라면 모종의 이유로 인해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분명 실험 과정 전체를 녹화한 영상에는 어떠한 단서든 찍혀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박사의 기대와 달리 영상에서는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는데 실험 영상 전체를 확인해봤지만 영상에 남아있는 장면들은 박사가 기억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답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정말 모든 것은 박사의 착각이었던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박사는 연구실로 돌아와 모든 실험 과정과 인원 투입 기록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고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재단의 규정상 한 개의 SCP마다 수석 연구원과 함께 보조 연구원 한 명을 필수적으로 배정해야 하지만 왠지 3041에는 수석 연구원인 자신만 배정되어 있었던 것, 그것도 꽤나 오랜 시간 별다른 사유도 없이 말이죠. 네, 워낙에 위험천만한 것들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 규정을 어긴다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다 토미 자신조차 보조연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이상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3041의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되었을 무렵부터 기지 전체에 심각한 D계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던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해당 시기에 행방불명이나 사고 같은 D계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전혀 없었다는 것. 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D계급 보유량보다 훨씬 적은 수의 D계급만이 기지 내에 존재하고 있었답니다. 물론 이렇다 할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이상현상 전부가 3041과 관련 있어 보이는 상황. 토미 박사는 혹시라도 자신이 놓친 것이 있을까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실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특별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 가득 생긴 채로 조사를 마치려던 그 순간 박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바로 영상의 길이가 무려 4시간짜리였기 때문. 네, 지금까진 영상 내용에만 집중하느라 영상의 길이가 당연히 보고서의 내용처럼 10분이겠거니 라고 생각했던다. 직접 영상을 통해 확인한 내용도 보고서에 적힌 10분 남짓의 간단한 실험이 전부였다 보니 영상의 길이가 보고서와 다를 거라고는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확인 결과 10분이 넘는 길이의 영상은 한두 개가 아니었고 설마 하는 마음에 요원 한 명을 호출해 20분짜리 영상 하나를 보게 한 다음 영상의 내용을 물어본 토미 박사. 그런데 분명 영상을 전부 시청한 요원이 설명한 내용은 딱 보고서에 적힌 10분 분량의 내용뿐이었고 그제서야 박사는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이 영상에 모종의 인식재해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박사의 머릿속을 또 하나의 단서가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바로 정체불명의 악취. 네, 수많은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했지만 끝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3041의 실험실에서 나는 썩은 고기 냄새. 사실 지금까지는 3041에서 나는 냄새처럼 그저 3041의 변칙성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냄새가 나기 시작한 타이밍이 아무래도 이상했는데 첫 실험 이후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나기 시작한 냄새가 시간이 갈수록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졌기 때문이었답니다. 3041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인식재해와 정체불명의 악취,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곱씹어보던 토미는 순간 지금까지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는데요. 이 모든 이질감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설명 가능한 건 단 하나, 바로 항밈이었답니다. 네, 3041이 가진 진짜 변칙성은 악몽을 꾸게 만드는 것 따위가 아닌 일정 시간 이상 접촉한 대상의 정신을 조종해 실제로 근처의 누군가를 죽이게 만드는 것은 물론 심장까지 빼먹게 만든 다음 그 모든 것을 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또 하나의 변칙성인 항밈을 통해 피해자는 물론 그들과 관련된 모든 기억과 자료를 그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네, 수십 년간 혼자 살아온 크랜셜 씨의 집에 수많은 방이 있었던 것도 아기 한 명 없는 집에 요람이 있었던 것도 항밈으로 인해 기억하지 못할 뿐 원래 크랜셜 씨는 화목했던 대가족이 함께 살았기 때문이었으며 꿈에서 저지른 살인행위에 그렇게나 죄책감을 느끼며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도 역시나 항밈으로 인해 기억하지 못할 뿐 모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저지른 일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항밈이라 할지라도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에 피해자들의 시체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부패하며 악취로서 자신의 슬픔과 억울함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3041이 항민적 변칙성을 가졌다는 토미의 의견은 곧바로 받아들여졌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항민에 대항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현재 3041은 모든 실험이 무기한 정지된 채로 안전근고에 보관 중이며 항민에 대항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모든 접근이 일체 금지된 상태랍니다.